지금은 평생 직장이 아니고 평생 직업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한 직장에서 정년퇴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고 중간에 그만둬야 된다든지.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한평생의 그 개인의 주기를 보면은 그 회사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말하면은 정년을 맞이하는 이런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고, 그것도 한두 번 옮기는 게 아니라 3번 내지 뭐 5번, 6번 이렇게 옮기는 게 보통 일반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중년에 보면은 뭐 되게 한 기업에 들어가면은 그게 끝날 때까지 있다가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그렇게 직장이 평생 직장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평생 직업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직업을 결정한다면 그건 어느 회사에 관계없이 자기의 그 직업을 따라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면은 시스템에서는 신입 사원이나 경력 사원을 받아서 자체 내에서 교육 훈련 제도에 의해 가지고 그걸 우리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크게 보면 인력 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은 맞춤형,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도 뭐냐면은 이제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인재상이 있는 거죠. 이제 인재상이고 필요한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거기에 맞는 인재로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말하면은 인재가 인력 시장이 있다고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모셔와서 쓰면 된다, 모셔와서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인력 시장이 관리하는 그런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구태여 어떤 개인이 한 직장에 오래 있어야 된다든지, 그 기업에서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인력 시장에서는 항상 우리한테 맞춤형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쓰면 되는 세상이 아마 지금 이미 도래되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좀 쉬었다가 쉬면서 또 구직 활동을 하고, 구직 활동해서 보면 또 이렇게 퇴직이 되면 가서 면접 보고 또 일을 하고, 또 해보니까 이 직장은 뭐 내한테 안 맞다든지, 아직까지도 뭐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든지, 아직 권위주의다든지, 개인의 어떤 이 장단점이나 개인의 특성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한다든지,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나 혹은 개성을 무시하는 하면은 그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옛날 같으면은 이제 지금은 뭐 옛날과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부모도 모셔야 되고, 또 결혼해서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승진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게 결혼도 잘 안 해요, 보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더라도 10,000원이 돼서 하더라도 또 자녀를 안 낳으려고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양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대만큼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직장에 꼭 오래 있으면서 뭐 연봉을 많이 안 받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구속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쉴 때도 있고, 쉬다 보면 다시 또 교회 취업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상황에 우리가 기업이나 개인이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 준비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에 오래 생존하고 싶다, 그 회사에 들어간 회사에서 오랫동안 생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 생존 전략을 갖다가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답니다. 생존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럼 생존 전략에 어떤 게 있겠는가 보면은, 일단은 내가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한다. 몸을 낮추게.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선 우리가 스스로가 말하면은 스스로가 몸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에게 어떻게 침을 못 뱉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한 사람이 항상 보면은 문제가 되고, 뭐 말이 앞서고 행동이 못 따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그 오래 생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겸손하고 항상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고 하는 이런 인성 부분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또 겸손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저거 하지만은 우리가 일단은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평소에는 겸손하지만은 중요한 순간에는 내 존재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우위를 가릴 때, 이럴 때도 막 겸손해서 나는 뭐 합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기업에 다닐 때 이런 얘기합니다. 혹시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자리를, 어떤 그 인사이동 같은 이런 것다가 한번 이야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럴 때에 무조건 피하고 나는 뭐 경력도 없고 학력도 안 되고 뭐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분들의 생각을 잘 읽어서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되면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받아들인 쪽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런 부분은 내 밥그릇을 내가 챙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마냥 겸손한 게 능사가 아니라 진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장점을 드러내서 내가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이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임을 한 번 더 부각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일을 할 때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진 일, 시키는 일만 늘 하다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사실 회사에서 존재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사의 눈에 띄게 일을 하라는 건 또 있어요. 상사의 눈에 띄게 일을 하라. 그 되게 보면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면 옛날에는 본사의 회장님이나 혹은 사장님이나 이런 분을 한번 내려왔을 때 잘 만나기 힘들어요, 이게. 근데 한번 봤을 때 그때 보면은 약간의 실수라든지 혹은 약간의 어떤 자기의 어떤 뭐 단점이 드러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오래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 눈에 띄게 하는가? 항상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본다. 제가 한번 그 경험에 제가 저를 이야기하면 본사에서 그 주재 임원이 공장에 내려왔는데 그 주재 임원은 보면은 자기가 그 주재 임원을 맡아서 6개월 동안은 계속 관리자를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재 임원을 직접 옆에서 모시게 됐는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과제를 부여받으면은 새로운 일을 부여받으면은 그 부여받은 내용을 제대로 잘 수행하겠다는 어떤 계획과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보통 보면은 다 제때 못해요. 보면 그 지연된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지시를 한 그 주재 임원이 그 개인을 불러서 어떻게 지난번에 지시한 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들어보고는 그것도 굉장히 타박을 주고 당신은 뭘 일을 그렇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걸 쭉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 일정 계획을 세워서 항상 보고하게 되는 D-Day 보담도 하루 이틀 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이걸 해봤어요. 쭉 그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아마 그렇게 했는 사람이 그 관리자들 많은 사람 중에도 아마 제가 제일 그렇게 눈에 띄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그 주재 임원으로부터 특진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남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공유를 한다 그러면은 잘 100점짜리 보고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시를 할 때는 100점을 생각하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한 8, 50점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사전에 받아가지고 또 지시 한 분의 생각도 넣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완성시킨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지시 한 분의 생각을 넣어서 보완을 하면은 좋은 작품이 되는데 그 1차적인 그 납기 D-Day를 놓쳐버리면은 위에 분의 그 생각할 수 있는 여지, 기회 이걸 박탈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죄가 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그래서 그분의 생각도 상당히 원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시하는 거 아니거든요. 생각이 있는데 올라오는 건 어떤가 보자 해서 거기다가 그 보고서에다가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서 100점 가까이 만드는 그런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에 그 보고 자체를 딜레이 시킨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어떤 것이고 평가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수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는 이제 큰 조직일수록 정보가 생명이죠. 앞으로는 정보화 사회라 하지 않습니까? 정보에 어두우면은 이게 사실은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 벌써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주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보를 어떤 정보는 어느 부서에 누가 잘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걸 미리 잘 파악을 했다가 그러한 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정보원을 찾아가서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외부 정보 사외 정보도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을 사전에 잘 캐치해 두었다가 그런 정보들을 얼마든지 지금 현재 그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정보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충분히 그 회사에서 평생 오래 생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라내고 싶더라도 잘라내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남과 다르게 부가가치를 계속해서 회사에 제공하고 있을 때에 홀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보면은 뭐 일상 유지만 한다든지 유지 관리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 사람은 월급만큼도 일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잘리겠지만은 이 사람은 회사에다 계속 부가가치를 창출해주고 다시 말하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 직원은 홀대하지 못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조직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돈을 계속 비용만 발생하는 부서가 있고 또 돈을 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서가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은 비용만 발생하는 부서에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현장에 갔을 때 지도를 해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 있으면서 자기가 끝까지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이직을 갖다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직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리 딱 사표를 쓰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매우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직을 하고 싶더라도 어떤 사람 보면은 회사를 사표부터 먼저 내고 가서 여기 가서 자기 가고 싶은 회사 가지고 면접을 하고 이래 보니까 들리던 그 소문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전에 나왔던 그 회사에 다시 가는 그런 그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그 개인이 그 평생 직장으로 있기도 어렵고 다음에 또 이직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개인의 그런 단점들이 다 노출되지 않는가. 이건 참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직하고 싶을 때는 미리 사표를 쓰는 게 아니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은 뭐냐면은 주어진 일상 업무 위주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공부를 계속합니다. 내 분야의 전문가. 그래서 지식과 경험 이거 축적을 하면서 자기의 업무의 스펙트럼을 쌓아나가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지금 하루 8시간 일하고도 나머지 남는 시간이 16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지금 SNS라든지 그런 정보의 창고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꼭 사표를 내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말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전문가라고 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일상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한 사람이 해결책을 잘 내놓고 이걸 성공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일들을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지만은 이직을 했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은 일을 자꾸 이제
이제 그 전에 겁을 내던 일도 해보니까 된다 이거지. 그 일에 대한 어떤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해온 어떤 이 부분은 이직했을 때도 아주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사에 의존해서 상사의 지시대로만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독립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어떤 새로운 일이나 이럴 때 그 두려움 없이 자기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나중에 성진이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조직 내에서도. 그럼 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이 한 대로 하지 말고 남 따라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한번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봄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쌓이면 그게 자기 주도적인 어떤 일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일이 잘 되면 뭐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장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엔 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본다. 짜투리 시간이라고 항상 우리가 항상 뭐 점심시간에도 있고, 퇴근 후에도 있고, 또 일찍 나와서 그 시간도 이용하는 게 있는데, 이 시간들을 이용 잘하면은 거의 잘해서 자기 개발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개발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 전문 서적도 있을 수 있고, SNS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냥 하루에 그 주어진 일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낭비가 되고, 이 조직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미래에 이직했을 때도 그 단순하게 몇 년 근무했다는 게 큰 어떻게 보면은 경력으로 봐주질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직을 하고 싶다면은 이러한 요소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 내가 오래 생존하고 싶거나 이직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잘 갖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